한국은 얼마나 가난하면 채소만 먹는 거야? 도대체 너는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니? 인터넷에 보면 호주는 고기 위주의 식단이고 한국은 비빔밥 등 다 채소밖에 못 먹는 후진국이라더라. 전 세계적으로 웰빙 열풍이 불면서 육류보다는 채소 위주의 식단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채식만을 고집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웰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에 오고 나서 고기 맛을 알아버렸다는 호주인 채식주의자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채식만 고집하다 빈혈로 쓰러지고 난 뒤에 친구의 강요로 고기를 먹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호주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인 체른이에요. 요즘에는 호주에 국적을 두었지만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인이 되고 싶어하는 저 같은 사람을 대한민국인이라 표현한다죠.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말이랍니다. 저의 식습관이 한국에 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간혹 유튜브나 인스타를 보면 한국 음식에 빠진 호주인들을 만날 수 있어요. 건강하다, 신선하다는 말을 주로 하고 호주의 음식 스타일보다 한국의 음식들이 건강하고 다채롭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저는 그 말 뜻을 이해 못했어요. 호주에서 한국으로 오기 전까지 저는 채식주의자였거든요. 신선하다는 말은 채소에만 사용된다고 느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음식들을 접하고 전혀 다른 세상에 초대받은 느낌입니다. 입이 너무 고급스러워져 다시 호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사실 걱정이에요. 간간히 비자 때문에 다시 호주로 돌아가고 한국을 그리워하는 호주인 방송을 접했을 땐 컨셉도 희한하게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너무나 공감하며 호주 출국일이 다가오면 제가 포장해 갈 수 있는 게 무엇일지 미리 고민하는 습관이 생겼을 정도입니다. 우선 제가 왜 채식주의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채식을 고집했던 건 아니거든요. 어린 시절 기억하는 우리 집 분위기는 항상 고기 파티를 하는 시끌벅적한 집이었습니다. 아침에도 어제 구웠던 남은 칠면조의 샐러드를 함께 먹을 정도였으니까요. 저 역시 고기를 먹지 않는 식사는 배가 고프고 출출하다는 생각이 들어 선호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도 고기를 찾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고 익숙했습니다. 저희 집 마당에는 항상 바비큐를 굽고 있었어요. 호주는 한국과 다르게 집마다 마당이 있었거든요. 일주일에 몇 번씩 잔디를 깎아야 할 정도로 번거로웠지만 덕분에 마당에서 파티를 늘 즐길 수 있었죠.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출출한 저를 위해 핫도그나 햄버거 같은 간편한 간식도 항상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시겠지만 햄버거나 핫도그 안에는 가공된 고기류인 햄이 들어가 있어요. 콕 짚어 그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게 문제일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항상 다양한 육류를 먹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어머니가 급작스레 쓰러지셨어요. 그때도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는 중이었죠. 매일 고기를 구워 먹으며 든든하게 먹었지만 이상하게 어머니는 살이 빠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하신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 고기를 굽고 계셨거든요. 아버지가 굽는 고기를 보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당황한 저희는 고기를 굽다 말고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급히 가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면서 평소 식습관을 물었어요. 바비큐를 비롯해 햄버거와 피자, 핫도그 등을 자주 먹는다고 했죠. 의사는 이야기를 잠자코 듣더니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 암에 걸린 것 같다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충격을 받았어요. 건강하게 힘을 내기 위해 즐겨 먹던 고기 때문에 건강상 이상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호주에서 즐겨 먹는 고기 요리 때문에 암에 걸릴 수 있는 이유를 상세하게 알려줬어요. 호주는 대량 생산하는 고기를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화학물질은 식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데 유용하지만 신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죠. 이런 화학물질은 호주 내 유통되는 고기 요리에 사용되고 있었어요. 당연히 고기를 많이 먹으며 암 발생 위험성도 높아지죠. 거기에 호주 내 고기 요리의 대부분은 지방의 함량도 상당히 높다고 전했어요. 지방 자체가 해로워 고지혈증이나 비만, 당뇨 같은 질환을 유발함과 동시에 암 발생 위험성도 높인다고 알려졌죠.
물론 고기 자체가 암을 유발하는 건 아니랬어요. 하지만 호주 내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는 질이 좋지 못했고 그런 고기를 매일 필요 이상으로 먹어왔던 식습관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손 쓸 틈도 없이 어머니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냈어요. 그 후 저는 성장하면서 고기를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고기 맛이 익숙해지고 성장기 아이였지만 고기가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고기는 제게 어머니를 빼앗아간 음식이었거든요. 제 생명도 어느 순간 앗아갈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자연스레 저는 채식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장기를 거쳐 대학생이 되었어요. 여전히 채소를 기반으로 식사를 챙기며 건강하게 먹는다고 자부했고요. 대학에서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별다르게 관심이 없었는데 친한 친구가 유학생 지원서를 냈어요. 저에게 같이 가면 좋을 것 같다며 지원하라고 했죠. 저는 장남 반 호기심 반으로 친구가 지원한 나라의 유학 과정을 신청했습니다. 하늘의 뜻인지 가고 싶다던 친구는 탈락하고 오히려 제가 붙었어요. 그제서야 당황한 저는 제가 지원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였어요. 한국은 제게 조금은 생소한 나라였지만 이내 그 나라가 어디인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선수 손흥민의 나라였어요. 저는 유럽 축구를 좋아하는데 선이 진한 호주인이나 유럽인과 다르게 동그란 선을 지닌 동양인 선수의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전체적인 키도 뒤처지지 않으면서 실력도 월등했어요. 호기심에 관심이 갔던 그 축구선수의 나라가 한국이라는 생각을 하자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유학 생활을 시작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에 오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오고 싶어 했던 친구 대신 제가 오게 된 게 정말 감사할 정도였거든요. 저는 채식주의자로 채식이 주식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한국은 텃밭이라는 게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아파트에 사는 일반 가정에서도 베란다에 화분을 놓고 즐겨 먹는 채소들을 심어 수확해 먹을 정도니까요. 저에게 그런 환경은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 기숙사 앞에 텃밭을 만들어 놓고 기숙사 식당에서 사용했거든요. 학교를 오가며 제가 먹는 채소가 자라는 걸 보는 마음은 참 뿌듯했어요. 채소도 신선한 게 몸에 좋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지 않아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정말 많았어요. 한국은 채식주의자들이 외식을 하기엔 불편함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대부분 식당과 음식에 고기가 들어갔어요. 채식을 파는 식당은 가격이 다소 비싸서 학생 신분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백반이라는 일반 음식만 주문해도 한 끼 식사에 다양한 채소 반찬을 먹을 수 있었어요. 물론 그중 고기가 들어가긴 했지만 굳이 고기를 먹지 않아도 다양한 밑반찬의 밥 한 그릇을 충분히 비울 수 있었죠. 그래서 한국으로 온 걸 감사했죠. 구경할 거리도 많아 학교가 끝나면 시내로 나가 쇼핑도 하고 경복궁 같은 고궁도 돌아다녔어요. 서울이라는 곳은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어서 하루 사이에도 할 일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변화된 주변 환경이 처음엔 걱정이었지만 어느새 전 너무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호주에 살 때보다 너무 많은 활동을 해서였을까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한국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대낮에 거리를 걷다가 머리가 어지러운 걸 느꼈어요.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것 같더니 이내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땐 병원이었거든요. 친구들이 당황해서 구급대를 부르고 전 병원에 실려오게 되었죠. 의사는 정신을 차린 절 보더니 빈혈 수치가 높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고기를 많이 먹어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처음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졌을 때 제 마음은 두려웠어요. 어머니도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고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 손 쓸 틈도 없이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져 하늘나라로 떠났으니까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 채식을 고집했는데 저 역시 쓰러지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제가 큰 병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빈혈이 심하면 건강상 이상이 올 수 있으니 고기를 꼭 챙겨 먹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친구들과 의사 선생님은 저를 걱정했지만 저는 암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병원을 나왔습니다. 병원까지 함께 왔던 친구는
제가 왜 고기를 먹지 않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권유하지 않았죠. 그런데 빈혈로 쓰러져 수치가 위태롭다는 말을 들은 친구는 저에게 고기를 먹자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달갑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5년 정도 고기를 먹지 않았는데 지금 어지럽다고 고기를 먹으면 하늘나라에 간 엄마처럼 될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구는 완강했어요. 웬만하면 자기도 이런 소리 안 하겠지만 지금 이 상태라면 오히려 영양소가 부족해 암이 될 수 있는 걸 왜 모르냐고 살짝 언성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계속 먹으라는 소리는 하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또 쓰러지면 그땐 어떻게 할 건지 묻더니 기운을 차릴 때까지만 고기를 먹고 그 이후엔 안 먹어도 된다고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내키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친구 말처럼 이후 어떻게 해야겠다는 대처 방법도 없었죠. 진짜 의사가 걱정하는 대로 친구가 묻는 대로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저는 또 충분히 쓰러질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고집을 버리고 고기를 먹기로 했습니다. 먼 미래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불은 끄는 게 급선무라 생각했어요. 눈을 감고 친구를 따라 고깃집으로 갔습니다. 친구는 우스갯소리로 한 달 용돈을 저를 위해 다 턴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죠. 친구는 제 걱정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비싸서 잘 먹지 않는 한우를 사주러 간던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고기를 보는 순간까지 저는 사실 떨떠름했어요.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수나 다름없는데 그 원수를 살기 위해 먹는 제 모습이 정말 아이러니하게 느껴졌거든요. 친구는 한우가 나오자 정성스레 구워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소금과 기름이 섞인 소스에 살짝 찍더니 저에게 먼저 먹어보라고 제 접시에 놓아줬죠. 저는 못 이기는 척 한 점 집어들었습니다. 입에 한 입 넣었는데 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호주에서 먹던 고기 맛과 전혀 달랐거든요. 씹는다는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입안에 넣고 잠깐 흐물거렸을 뿐인데 고기 한 점이 입안에서 사라졌으니까요.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맛을 음미하기도 전 제대로 된 고깃집을 느끼기도 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고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입맛을 다질 수밖에 없었죠. 당황한 제 표정을 읽은 친구는 당연하단 듯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맛있지?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났습니다. 제 기억 속 고기 맛과 차원이 달랐어요. 호주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구워 먹는 고기여도 소스 맛이 강했어요. 나중에 호주 의사가 알려줘서 알았죠. 신선한 고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니. 대부분 고기는 향신료로 고기 맛을 가려야 했어요. 마른 고기지만 사실은 다양한 소스 맛에 길들여졌던 거예요. 당연히 건강에는 좋을 리 없고요.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친구가 오늘은 제가 아파서 비싼 식당으로 와 먹었지만 훨씬 저렴한 식당도 많다고 알려줬어요. 소 잡는 날에만 문을 여는 식당도 있대요. 한국 사람들은 신선한 고기가 건강하고 맛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동네의 한두 정육점은 소 잡는 날이라고 알려주며 신선하다는 걸 광고했죠. 한국에도 쌈장이라는 고기를 찍어 먹는 소스가 있었어요. 하지만 호주와 달랐죠. 호주는 고기 누린내 같은 냄새를 가리는 용도였다면 한국은 고기의 감칠맛을 더욱 부각시키는 용도였어요. 고기 자체의 맛은 살리고 더 맛있게 먹을 방법을 고안했던 거죠. 그리고 마트도 식당도 무항생제라는 걸 홍보할 정도로 건강과 마크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후 한국 친구를 따라다니며 삼겹살, 갈비 등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고기를 순차적으로 먹었습니다. 고기들은 하나같이 신선하고 맛있었어요. 갈비도 간을 강하게 하지 않았어요. 호주에서 먹던 고기 맛과 전혀 달랐죠. 저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왜 채식을 했을까? 후회가 될 정도로 채식만 신선하다고 생각했던 지난 날을 반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고기를 먹는 만큼 신선한 채소도 곁들여 먹었습니다. 상추와 깻잎 등 채소와 함께 먹으니 호주에서 먹는 고기 양보다 적었어요. 고기 하나만 먹는 게 아닌 함께 먹을 때 더 맛나게 할 부수적인 것들도 많아서 맵기 고기를 먹어도 질리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자 어느 순간 호주에 있는 아버지 생각도 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호주에 살고 계시니 이런 고기 맛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호주로 돌아가기 전 아버지에게 꼭 한 번은 한국에 오시라고 조르고 있는 중이랍니다.
아마 고기 때문에 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안 오실 거예요. 저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지만 아버지는 배우자를 고기 때문에 잃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호주에서 먹었던 고기 맛과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아신다면 생각이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이젠 어딜 가도 채식주의자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만 가능할 거라 생각해 하루에 한 끼 이상은 늘 신선한 고기와 함께 먹고 있답니다. 영양 불균형으로 쓰러졌던 게 한국이라는 사실이 정말 감사해요. 호주였다면 아마 저는 고기를 먹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 건강상 이상 신호가 생겼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으로 유학 오고 싶어 했던 친구 대신 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늘에 먼저 간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제는 그런 생각까지 한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어린 시절 어머니의 투병 생활 때문에 채식주의자의 삶을 살고 있던 이 호주 여성은 한국에 오고 나서 모든 고기가 건강에 해롭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한국의 음식을 사랑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건강한 음식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축구는 축구도 유명하지만 응원단으로도 아주 유명하죠.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에서도 역시 한국 응원단의 열띤 응원 덕분에 뜨거운 열기와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뜨거운 열기를 촬영하기 위해 현지로 가게 된 미국 남성은 여자 친구와 절친한 친구들과 함께 이번 여정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행복하고 즐겁기만 할 거라고 기대했던 것과 달리 이번 여행에서는 그들에게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엄청난 사건과 사고를 연달아 겪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여자친구가 말로 하기 싫을 만큼 큰 피해를 당한 범인을 다행히 현장에서 바로 검거했는데 놀랍게도 그의 입에서 나온 건 한국말이었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미국 남성은 화를 멈출 수가 없어 분노에 몸을 떨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들에게 어떤 끔찍한 일이 생긴 걸까요? 이 남성은 이 사건에 관해 현지에서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며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썼다는 그의 따끈따끈한 사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다양한 축구 콘텐츠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 기획, 제작자이자 출연까지 하고 있는 캐세이라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는 월드컵 예선 현장 촬영을 위해 여자친구, 저의 친한 친구들과 함께 어렵게 표를 구해 미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표를 구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웬만한 표는 거의 다 금방 구할 수 있는데 특히 한국 선수팀들이 뛰는 경기 티켓은 점점 더 구하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마도 한국 선수들의 소식은 유럽 사람들도 워낙 관심을 갖고 보기 때문에 전계 팬들이 몰려와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한국 선수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도 유럽 리그에 뛰고 있는 선수도 꽤 있기 때문에 촬영을 하게 되면 구독자들에게 열렬한 조회수를 기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좀 무리긴 했지만 웃돈을 주고서라도 티켓을 구했고 숙소까지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 유튜버지 잘 되고 유명한 유튜버는 아니거든요. 만약 유명했다면 표를 초청해주거나 혹은 쉽게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서러운 마음이 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야 말로 재밌게 촬영을 하고 편집해서 조회수를 높여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축구 유튜버는 다양한 콘셉트를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찍어서 1인칭으로 찍는 유튜버가 있는가 하면 축구 스타들의 스페셜한 영상을 주로 업로드하는 패널도 있고 축구 강좌를 통해 다양한 축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것 프리미어 리그 영상을 주로 분석하는 채널도 있지만 대부분은 축구 경기를 다시 보여주면서 영상을 감상하고 날카롭게 분석하는 콘텐츠가 많습니다. 저도 그와 비슷한 영상을 올려봤지만 다른 채널에 비해 경쟁력이 없었는지 새로운 콘텐츠를 찾아야 했죠. 그래서 직접 찍으러 가는 게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표를 드디어 구했을 땐 이건 하늘이 내린 절호의 기회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번 콘텐츠는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할지 모르니 최대한 현장 느낌을 담아 경기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낱낱이 담아 보여주는 리얼함으로 가는 게 좋다고 판단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주의 깊게 찍어야 하는 부분은
한국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응원이나 분위기 선수들 말이에요. 왜냐면 워낙 손흥민이나 이강인, 김민재 같은 한국 축구 선수들이 유럽에서 활약하면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보니 그들의 경기를 직관하고 싶어하는 팬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번엔 그 선수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경기이다 보니 축구팬에게는 이만한 명장면이 없죠. 실제로 제가 올렸던 콘텐츠들 중에서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에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에 관련한 것이 가장 높은 조회수를 만들어낸 것만 봐도 그를 향한 축구팬들의 클릭률이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김민재 선수는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대표하는 센터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선수라는 걸 이제 모두가 인정하고 있어요. 높은 공중볼 경합 능력에 강한 헤딩까지 남자가 봐도 멋지죠. 피지컬적인 면도 대단하지만 팬들을 향한 성격까지 좋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유럽 사람 중에 손흥민을 모르면 유럽 사람이 아닐 정도로 토트넘에서 큰 활약을 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선수죠. 손흥민은 고도의 기술, 뛰어난 드리블, 압도적인 스피드골에 대한 감각 자체가 일반 다른 선수들과는 어나더 레벨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빠른 드리블로 상대 수비수를 제치는 능력을 볼 때마다 카타르시스가 넘치니까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완전 팬이 되어버린 이강인 선수도 있는데 그는 어린 나이부터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던 선수라고 생각해요.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에 전혀 그렇지 않은 실력은 반전 매력을 더 돋보이게 해주죠. 그는 뛰어난 중앙 미드필더로 기술적인 능력과 시야가 워낙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강인 선수의 광팬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 본심을 들킬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저는 한국 선수들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 월드컵을 촬영하러 오는 길이 내내 신나고 기대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경기가 다 좋지만 특히 유럽에서 손흥민 선수 경기를 직관하려면 진짜 큰 경쟁을 치러야 하거든요. 저는 예전에 촬영을 하다가 한번 손흥민 선수를 가까이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는 심지어 성격까지 완벽하고 겸손하더라고요. 대대로 축구 스타들이 성격까지 그렇게 완벽한 일은 없는 일인데 손흥민 선수는 판타지에 나오는 캐릭터처럼 출중한 실력과 흠잡을 곳 없는 성격까지 더 그의 팬이 될 수밖에 없게 했어요. 그 이후 확실히 더 한국 선수들의 광팬이 된 것입니다. 한국의 프리미어 리그 선수들 덕분에 이전에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실력으로 그 편견을 깨 부수는 그들이 너무 남자답고 멋진 것 같아요. 미국에 도착하면서 그전부터 그랬지만 경기장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더 신이 나 마음을 주체하기 어려웠어요. 곧 있으면 제가 좋아하는 한국 선수들을 한자리에서 볼 생각을 하니까 그 마음을 숨기는 일이 쉽지 않았죠. 제 친구 2명은 일본 선수들의 팬이라 저와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긴 했어요. 친구들은 월드컵에서 우승을 할 만한 팀은 오직 일본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축구팀의 최종 명단에 총 20명의 선수가 잉글랜드, 스페인, 미국, 포르투갈 등 유럽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실력에 비해 한국은 비교 상대도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도 일본이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긴 해요. 역대 월드컵에서 일본이 총 4번이나 우승을 차지했고 이게 월드컵 역사상 가장 많은 우승 횟수를 기록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나친 자신감은 오만으로 이어진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을 확신해요. 일본의 최근 경기들을 보면 그 말이 진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함께 온 일행 중에서 저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또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저의 사랑하는 여자친구로 영국 출신의 벨라느였어요. 그녀는 축구를 보고 웬만한 유명 축구 선수들의 이름을 잘 알긴 하지만 저처럼 축구에 완전히 홀려있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데이트할 때만은 최대한 축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재채기처럼 제 마음을 숨길 수 없듯이 자꾸만 축구에 대한 이야기가 튀어나오곤 해요. 그래도 웬만해서는 제 일과 취향 그리고 벨라느와의 데이트는 구분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이번만은 달랐어요. 해외에서 촬영을 하는데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더 많은 영상을 뽑아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안하지만 여행 겸 나의 일을 도와줄 수 없겠냐고 제안했고 그녀가 승낙을 해줘서 그녀와 함께 올 수 있었어요. 벨라느는 촬영을 취미로 했는데 전공한 사람들만큼이나 잘 다뤄서
그녀가 찍는 영상은 제가 찍은 것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거든요. 벨라느는 제 여자친구이기도 하지만 촬영을 도와주는 저의 든든한 서포터이기도 해요. 월드컵이 열리는 현지로 와보니 드디어 말로만 듣고 영상으로만 접하던 다양한 국가들의 응원 문화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었는데요.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 때도 느꼈지만 진짜 별의별 응원 방법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응원단은 선수단만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응원단은 단순히 응원 정도를 하러 오는 관중이나 팬을 뛰어넘는다. 개인적으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응원단은 경기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잖아요. 게다가 각 나라의 응원은 단순한 응원을 넘어 그 나라만의 문화적인 정체성과 전통을 반영하고 있을 정도로 그 나라 사람들을 대변하는 일종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카니발 같은 축제 분위기로 색색의 의상이나 리듬감 넘치는 삼바 음악 춤으로 경기장을 달구는 브라질 응원단. 일명 오렌지 군단으로 불리면서 전통적으로 오렌지색을 입는 네덜란드 응원단 반대로 아주 조직적이면서 큰 깃발과 함께 질서정연하게 응원하는 미국의 응원단도 있죠. 미국과 가장 반대되는 나라를 꼽자면 저는 아르헨티나 응원단이라고 생각해요. 아르헨티나 응원단은 정말 열정적이고 라틴 특유의 뜨거운 감정 표현을 하는 응원이 딱 아르헨티나를 단박에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러한 각국의 응원단은 해당 국가의 문화적 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하며 축구 경기에 독특한 분위기를 더하죠. 이렇듯 스포츠 경기를 통해 일반 국민들까지 그 나라의 특성을 보며 주면서 전 세계에 소통하고 알리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국가의 이미지가 되는 거죠. 저는 그 중에서 단연 한국의 붉은 악마라 불리는 응원단을 가장 좋아해요. 응원단을 응원하는 셈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 친구들은 무조건 한국만 응원하는 저를 이상하게 여겼어요. 응원단 역시 일본 응원단이 시민의식도 최고인데 몰라라며 왜 그걸 모르냐며 답답하다는 취급을 하더라고요. 사실 바보 같은 건 그들이죠. 저도 예전만 하더라도 그런 점 때문에 일본 응원단을 참 좋아했어요. 일본의 응원단이 질서정연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정교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들만의 창의적인 응원 방식이나 코스프레도 상당히 흥미로웠지만 그들의 신사적인 행동은 응원하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2019년에 일본이 한국의 한 행동을 보고선 계속해서 정이 싹 떨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일본 팬들이 조용히 이기적이라는 생각에 두 얼굴 같은 모습이 무서워지더라고요. 지난 2023년 북중미 월드컵 예선을 보러 방문했을 때 일본 응원단이 우길기를 펼치고 축구를 응원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현장에서 아주 똑똑히 그 모습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우길기를 버젓이 펼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올해도 일본 야구 경기장에서 한일 예선전에 일본 팬들이 우길기를 들고 응원을 하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안 된다는 걸 알고 전 세계에서 그걸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앞에서는 신사 같은 모습을 하곤 속 안에 감춰둔 우길기를 꺼내는 모습이 갈수록 짜증나게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경기도 아니고 한일전에서 굳이 그걸 펼치는 의도가 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국제축구연맹인 피파에서도 정치적인 의도가 남긴 문구는 엄격히 금지가 되고 있지만 일본 사람들 변명을 들어보면 우길기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풍요롭고 출산의 의미로도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걸 막으면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길기는 과거에 일본이 아시아 각국들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우기도 한 깃발로서의 의미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우길기는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모양이라 제안하는 거고 미국인인 제가 보기에도 그게 당연한 수순인데 왜 그러는 거죠? 그런 의미가 담긴 우길기를 한일전에 가져와 아랑곳하지 않고 응원을 하겠다는 건 한국을 무시하고 과거에 행했던 일들이 전혀 창피한 게 없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이건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런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앞에서는 쓰레기를 줍고 질서정연한 응원단의 모습을 하고 안으로는 자신들이 숨긴 우길기를 언제든 펼칠 수 있습니다. 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 겉과 속이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는지 배신감마저 들기도 했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응원단은 그 나라를 대표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일본의 태도가
딱 그걸 대변하네요. 제가 이렇게 화가 난 데는 저는 미국 사람이잖아요. 미국에서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모양을 아시죠? 나치 독일의 하켄크로이츠 표시요. 이 기호는 나치단과 아돌프 히틀러에 의한 유럽 전역의 전쟁이나 홀로코스트, 인종 청소 같은 2차 세계대전 동안 이뤄졌던 잔혹한 것들을 상징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표시입니다. 많은 나라에서도 이 기호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을 만큼 이 모양이 주는 의미가 아주 묵직하다는 뜻이겠죠. 이 기호만으로 반인류적이었던 범죄와 연관된 상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이 기호만 봐도 극도로 부적절한 의미를 떠올립니다. 이 문양은 전 세계에서 극도로 민감하고 부적절하게 보고 있어서 누구나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특히 공개적인 곳에서는 완전히 금지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막고 제한할 수 있는 게 가능했던 건 독일이 모든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으니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 우길기가 안 좋은 의미를 대변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그간 행해왔던 잘못까지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절대로 인정하질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한국인도 아닌데 미국 사람이다 보니 이런 경우를 참을 수가 없네요. 한국 사람들은 대단해요. 저 같았으면 그 상황에서 난리를 치고 그 깃발을 갈기갈기 찢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치우고 정리하고 나가더군요. 놀 땐 놀고 치울 땐 치우는 그런 무심하지만 예의와 규범을 지키는 모습이 저는 더 멋지게 다가오더라고요. 원래 겁쟁이들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는 거잖아요. 조금씩 찔러가면서 상대가 어떤지 살피고 말이에요. 이건 겁이 많은 반증인 것 같아요. 다시 한국응원단에 대해 더 이야기할래요. 한국응원단은 정말 조직적이어서 그 단합된 모습을 보면 정교하게 장인이 만든 도미노를 보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붉은색 의상을 통일하게 입고 얼굴에 페인팅을 하거나 악마 머리띠, 혹은 태극기로 만든 옷이나 액세서리를 하는 그들을 보면 한국은 응원할 때도 패셔너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외모나 입고 다니는 가꾸고 꾸미는 것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과 특히나 비교되곤 하는데 실제로 많은 한국인들을 보니 차이가 나긴 꽤 나더라고요. 한국 남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다들 K-팝 스타처럼 키도 크고 얼굴이 작고 피부도 밝고 좋은지 비법을 묻고 싶었어요. 한국은 근데 제 눈에만 좋아 보이는 게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한국의 응원법을 따라하는 세계 팬들도 이제 많아졌고 심지어 얼마 전에 월드컵 개최국인 미국은 홈 경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레바논 등 아랍 국가에서 응원단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사실이 들통나고 말았잖아요. 투데이 더 머룬이라면서 구호도 마치 한국의 대한민국을 그대로 따온 것 같이 미국의 응원 구호로 만들어 자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열렬히 응원하게 했는데요. 이게 모두 조작이었다는 게 걸려버린 겁니다. 왜냐면 사실 미국에는 이런 한국 같은 응원 문화는 전혀 없거든요. 미국에서 홈 경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관중을 조작한 건데요. 더 창피한 건 이 사실이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하게 되면서 한국을 따라하려고 돈까지 썼다가 망신까지 당한 일이 있었죠. 알고 보니 미국 경기에서 관중석에 등장했던 응원단 대부분이 해외에서 온 축구 팬이었다고 해요. 그때 미국은 출전한 경기장엔 한쪽 골대 뒤편 관중석에만 1000명 넘는 열성적인 응원단이 마치 한국인들처럼 열도 맞추고 파도도 타는 등 일사불란하게 북소리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급조한 구호와 응원가를 외쳤는데요. 게다가 의상도 한국의 더 레지드 티셔츠를 맞춰 입은 모습을 보니 저절로 한국 붉은 악마가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건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알 정도로 동원된 사람들은 모두 다 외국 청년들이고 미국 국민도 아닌데 국가도 그들 노래처럼 불렀고 경기가 진행되는 내내 응원단 곳곳에 서 있는 응원 리더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더 큰 목소리로 응원하고 노래하고 구호를 외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리드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되었다는 사실에 웃기고 왠지 슬프기도 했어요. 하지만 적당히 했어야 더 티가 안 났을 것 같아요. 진짜 팬이 아닌 게 해도 너무 티가 났던 거죠. 마치 붉은 악마처럼 분한 그들의 응원 모습은 이제껏 미국은 전혀 보여준 적 없는 응원 문화라 그걸 본 사람들이 이해함을 가지기 시작했고
결국 모두 자발적인 팬들이 아니었다는 진실이 세상으로 드러나 버리게 된 거죠. 원래는 미국은 자국 프로축구 리그도 관중이 경기에서 총 1000명이 넘지 않을 정도로 팬층이 약하거든요. 매번 그렇게 썰렁하니 경기장 분위기를 위해 열혈 축구팬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일명 방청객 아르바이트를 시킨 셈이죠. 그뿐 아니라 미국의 방청객으로 온 레바논의 젊은 축구 팬들에게는 항공편은 물론 숙식 입장권, 수고비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충격적 인권 조작을 위해서 미국 정부는 대회가 11월 개최인데 4월부터 응원단을 섭외했고 대회 개최 한 달 전인 10월 중순 미국에 도착해 새 응원가와 안무를 짜 예행 연습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긴 기간 노력한 프로젝트였는데 결국 뉴욕타임즈에 의해 밝혀졌네요. 응원단 대다수는 자국민이 아니라 레바논에서 왔고 이외에도 이집트, 알제리, 시리아 등에서 온 축구팬도 포함됐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더 놀랐던 건데요. 간혹 월드컵과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관중석을 채우기 위해 자국민을 동원하는 경우는 있지만 해외에서 고용하는 경우는 진짜 드문 일이거든요. 특히 축구는 이럴 필요가 없긴 하죠. 오히려 표를 구하기 힘든 나라들이 대부분이니까요. 한국 붉은 악마야 원래 유명하기도 했기 때문에 꼭 한국 붉은 악마를 카메라에 담고 싶었거든요. 북중미 월드컵 예선을 보러 갔을 때 한국 응원팀을 보고 홀딱 반해버렸어요. 유럽 축구 팬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는 웬만한 응원 문화에는 끄떡없이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한국 붉은 악마들이 실제 경기장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서 응원하는 것만 봐도 그 분위기에 완전 압도가 될 겁니다. 그간 미디어에서도 접했고 붉은 악마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본 그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거기서는 진짜 별의별 복장을 다하고 각 나라를 응원하기 위한 공연도 펼쳐졌는데 시선을 강탈한 건 역시 한국 응원팀이었어요. 예전 한국의 왕이 입었다는 임금님 옷과 그를 지켰던 장군 복장, 어우동 사또라는 복장을 한 사람들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런 다양한 의상을 입고 현대적인 건물에서 응원을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어요. 그들은 한국의 아리랑 응원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리랑 응원단은 붉은 악마보다 더 오래전부터 생긴 응원단이라고 했는데 요즘 방식이 아니라 한국적인 전통 방식으로 꽹과리와 북을 치며 응원을 하는 독특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붉은 악마가 워낙 유명하니까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직접 보니 응원 방식도 다르고 응원 문화도 확실히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평소 생업도 있는데 수백만 원 이상 자비를 들여서 축구만을 응원하기 위해 다니는 열정을 보였어요. 저는 축구팬이기도 하지만 수익도 창출하기 위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투자했지만 정말 응원만을 위해서 저렇게 지출한 사람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존경심이 생기곤 해요. 아리랑 응원단은 아주 커다란 대형 태극기와 응원 현수막 퍼포먼스도 진행하고 태극기를 이용해 제작한 티셔츠를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는데 저도 정말 받고 싶었으나 금방 솔드아웃돼서 아쉽게도 받질 못했어요. 정말 누구보다 갖고 싶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날 한국팀이 선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끝나고 스타디움 밖으로 나와 한국 전통소리라며 즉석 사물놀이 공연을 하기도 했는데 그 광경을 보고 한국에 더 싶은 사랑에 홀딱 빠져버린 거죠. 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다 둘러싸고 촬영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런 한국의 대단한 응원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게 된 게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았어요. 저는 한국을 좋아하긴 하지만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해야 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콘텐츠를 만들거나 축구에 대한 평을 하거나 현장에 대한 내용을 담을 돼 있는 그대로 저의 소감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한국에서 뭘 받고 쓰는 것도 아니고 사비를 털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쓰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니까요. 저는 여자친구 벨라느와 둘이서 함께 중국이 경기하는 경기장을 찾았어요. 친구들은 중국 경기는 안 봐도 된다면서 그 시간에 좀 누워있는 게 훨씬 낫다는 말을 했죠. 사실 저도 의아하긴 해요. 중국은 경제력도 이제 예전보다 갖춰졌고 14억이나 되는 인구 중에서 어떻게 축구 인재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문이 들었어요.
아마도 그건 진짜 인재들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내부의 어떠한 압력이나 사건들이 원인이 됐을 거라고 봐요. 제 예감처럼 최근에 중국의 TV인 CCTV에서 부패 척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중국 축구계가 얼마나 매관매직과 승부조작, 뇌물수수 같은 비리가 많은지에 대해 공개했잖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2022년에는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뇌물로 6억에 가까운 돈을 받아 체포됐고, 국가대표팀 감독이 된 뒤 실력이 안 되는 선수들을 대표팀으로 발탁돼서 논란이 있기도 한 걸 보면 제 예감이 왠지 맞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나름 그래도 가장 비싼 좌석에 앉아볼 수 있었는데 솔직히 너무 매너도 없고 소리 지르며 욕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짜증이 엄청 났어요. 그래도 꼭 참고 봐야겠다 생각했는데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레바논의 선수들이 입장하고 인사를 하고 시작할 때까지 그들에 대한 야유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아니 선수들과 관중석의 응원단은 모두 페어플레이를 해야 하는 규칙도 모르나요?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막 레이저를 가져다가 쏘고 그러는 사람들도 아주 많았어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면 이건 얼마 전에 중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했던 매너 없는 방법과 동일한 거잖아요. 국제적으로 그렇게 욕을 먹고도 아직까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그들의 양심 없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지난해 11월에 열렸던 국제축구연맹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조별리그에서 한국과 중국이 대결을 했을 때 기억나세요? 태극기 그리고 손흥민에게 야유랑 욕설을 도 넘게 막 쏟았던 중국인들 때문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차올랐던 적이 있었잖아요. 손흥민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착용한 한국 축구 팬들이 태극기를 들고 곧바로 중국 팬들이 신경질을 퍼부으면서 해당 팬에게 갑자기 일어나서 겁을 주거나 고함을 지르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거의 욕설에 가까운 고함을 지르고 나가라고 하는 둥 어이없는 행동을 했어요. 아니 경기장이 자기네 거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죠? 한국 팬들이 응원을 하기만 하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경기 시작 전에 한국의 국가가 나올 때 그 상황에 맞춰서 야유를 쏟아붓기도 했어요. 국제대회는 어느 종목이든 관례라는 게 있고 예의가 존재하잖아요. 그 기준으로는 상대 국가를 존중하기 때문에 침묵과 박수를 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중국의 태도는 매너 없고 혈압 오르는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경기가 시작하고 나서는 더 심했었죠. 경기를 하는 내내 한국 선수들에게 이유 없는 일방적인 야유를 쏟았고 진짜 심했던 최고봉은 황희찬 선수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손흥민이 슈팅을 연결할 때 중국 관중들이 손흥민의 얼굴을 겨냥해 레이저를 쏘기 시작했어요. 이 레이저가 선수의 눈으로 향할 경우 순간적으로 시야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다치게 되면 부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잖아요. 이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행동 아닌가요? 하지만 걱정이 무색하게도 손흥민 선수는 역시 완벽한 슈팅을 날려서 중국 골대를 흔들어 버렸어요. 그 쾌감은 정말 잊을 수가 없네요. 또 득점을 하자 중국 팬들은 야유를 쏟아냈지만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런다고 기가 죽는 사람들이 아니죠. 엄청난 집중력으로 결국 중국을 3대 0으로 이겨버렸어요. 카타르시스와 전율이 감도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국제적으로 망신을 먹었기 때문에 중국 응원단이 뭐라도 좀 나아졌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저의 큰 착각이었다는 걸 그날 경험할 수 있었죠. 경기를 할수록 중국 팬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시작 전에는 당연히 중국이 그래도 100위권 넘는 나라와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손쉽게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예상했는데 갈수록 분위기가 승리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중국에게 몇 번이나 절호의 득점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리더라고요. 이날 중국은 60%의 점유율이나 있었고 유효 슈팅도 7회나 시도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성공하지 못했죠. 아무도 그들을 방해하지 않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결국 똑같은 결말을 맞은 거죠. 제 옆에 앉은 중국인들은 이상한 냄새나는 음식을 먹으며 레바논을 상대로는 무조건 이길 수 있을 거라 자신하며 레바논 선수들을 조롱하고 욕하듯 웃었거든요. 응원을 할 때도 경기의 흐름이 바뀔 때마다 진짜 옆에 있는데 귀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음식물을 다 튀기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겨우 참았습니다. 경기의 흐름이 점점 안 좋아질수록 급기야 중국 팬들은 자기네끼리 싸우기까지 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중국 팬들은 심지어 자기네 나라 중국 선수들에게까지 욕을 하고 난리가 났죠. 옆에 앉은 사람 말고도 다른 좌석 중국 관중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귀청 떨어지게 욕을 하더라고요. 한두 명이 아니라 단체로 그렇게 비매너적인 행동을 한다는 건 축구팬으로서 정말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현장은 정말 아수라장이었어요. 이건 제가 중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아예 그들의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욕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감정 표현이었어요. 국제대회에서 저렇게 하는 건 정말 무례한 건데 말이죠. 이 글을 쓰면서 그때가 다시 또 떠오르면서 속이 울렁거리네요.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거든요. 저는 거기서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벨라느와 나가서 거리를 걷는 다른 사람들의 인터뷰를 촬영하기로 했어요. 과격한 장면이긴 해도 그래도 이런 현장감과 실체를 생생하게 담을 수 있어서 콘텐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결과물이었어요. 벨라느와 저는 경기장 밖으로 나가 사람들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은 한국 응원단 옷을 입은 크로아티아 국적의 외국인이었어요. 그는 이번에 왕복 비용과 숙소비만 수백만 원 들였고 티켓 표값만 10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할 정도로 열성 팬이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아깝지 않다고 했죠. 그들을 보니 정말 한국 축구 선수들이 월드 클래스가 된 게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저와 벨라느는 한국인 인터뷰를 좀 하고 싶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러자 어렵지 않게 한국인 여성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는 한국 축구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미녀 관중들이 찾는다며 미녀들이 관중석에 많기로 유명해서 많은 축구 남성 팬들이 일부러 한국 여성 팬들을 구경하러 찾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니 정말 한국 팬. 여성분들의 아름다운 외모는 무슨 K-팝 스타나 배우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정말 감탄스러운 피부결은 물론이고 외국어도 유창해서 인터뷰도 수월하게 할 수 있었죠. 보통 유럽 축구는 남성 팬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한국 팬들은 반반 정도의 느낌을 받았어요. 여성들 중에도 열성 팬들이 많더라고요. 벨라느는 그렇게 축구가 재미있냐며 안 보이던 흥미를 살짝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 뒤에 중국의 경기가 끝났는지 중국인들이 몰려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단박에 중국인들인 걸 알았어요. 그들에게 나는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한두 명 정도만 있으면 참지 못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다 함께 있으면 절대로 참지 못하는 냄새예요. 저는 벨라느와 이제 그만 오늘은 접고 숙소로 가자며 그녀 손을 빠르게 잡으려는데 엄청난 인파가 갑자기 질서도 없게 몰려오더니 중국인 여성은 아이의 기저귀와 먹다 남은 음식들이 들어있는 봉투를 벨라느와 부딪히며 그녀의 옷에 다 묻혀버린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벨라느의 비명소리에 놀라 사람들을 헤집고 그녀에게로 갔더니 쉰내와 음식물 냄새가 섞인 조합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놓고 사과도 안 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사과하세요라고 중국어로 외쳤는데요. 그러자 그녀는 죄송합니다라고 한국어로 대답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봐도 중국인인데 한국인인 척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어도 좀 할 줄 알기 때문에 사과하세요라고 한국어로 말해봤더니 전혀 못 알아듣더군요.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스포츠를 사랑하는 팬으로서 제발 성숙한 문화들 좀 배우고 국제 경기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며칠 후 편집과 대본을 쓰기 위해 촬영을 했던 경기에 대한 후기들을 보는데 중국 사람들이 열받는다며 쓰레기들을 거의 다 투척하듯이 자리에 두고 완전 개판을 만들어버리고 간 모습을 보니 정말 가관이더군요. 옷부터 시작해서 각종 오물을 끼얹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쉬운 결과를 보이고 있는 중국 축구팀에게 이번에 중국 팬들은 자신의 나라 선수들에게 중국으로 다시 오면 가만 안 두겠다는 생명을 위협하고 무서운 공갈 협박까지 일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들 나름 열심히 했을 텐데 수고했다는 말은 아니라도 너무 심한 정도의 대우가 아닌가 싶네요. 선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여러 나라가 함께하는 국가 간 축제에서는 자국민들이 보여주는 분위기도 고스란히 선수들에게 전달되고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박수를 쳐줄 아는 관중이 진정한 팬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나무일수록 바람을 많이 받는다고 하죠.
저는 한국이 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우길기를 드는 것도 야유를 하는 것도 모두 다 그 때문일 거라 생각해요. 최약체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개인적인 솔직한 마음으로는 한국이 꼭 우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네요. 저는 편집을 좀 하면서 몇몇 주요 경기들만 직관할 예정인데요. 아마 한국은 잘 해낼 것 같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육체가 아니라 의지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한국이 딱 그런 나라라는 걸 제가 몇 년 전 직접 눈으로 목격했으니까요. 그럼 저는 팬심과 사심을 조금 넣은 콘텐츠를 만들러 가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